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고색고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사건 A에 대해서 BA 확률이 나왔을 때 A 여집합의 확률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냥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6건이니까 전체에서 PA를 빼서 A 6건의 확률을 답을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아무리 1번 문제지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가볍게 맞추고 넘어갑니다. 2번 시작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2번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3일 확률은 그냥 3일 확률이요? 이것도 좀 무난하겠습니다. 36분에 자 근데 주 사이를 2번 던지게 되면 뭐가 나오죠? 두 눈의 합 이런 경우는 사실은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많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지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막 다 준비를 해서 지금 어떤 거가 나와도 풀 준비를 다 해놨는데 겨우 이거요? 알겠습니다. 36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그냥 가볍게 18분의 1 해서 답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시간 벌고 점수 확보하라는 뭐 그런 뜻으로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B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배반이란 얘기는요, 두 집합이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이런 형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확률 가르쳐주고 합 확률 가르쳐줬는데 B 확률 구해달라. 자, 이런 경우는 이제 A 합 B의 확률을 구해갈 때 우리가 이제 A 확률에다가 B 확률을 더하기 하고, 원래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우리가 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는데, 이 교집합 부분은 이제 얘가 0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15분의 7이 됐고요. 이거는 15분의 그러면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겁니까? 그럼 PB 확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5분의 2 가볍게 답하면 되겠죠. 자, 역시 그냥 무난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다. 그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벤다그램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교집합 확률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 계산하는 데서 어떻게 처리할까? 가벼운 문제니까 좀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6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2개 꺼낼 때 공의 색깔이 모두 달라야 되겠다. 전체 가지수는 10개의 공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데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죠? 한 개씩 꺼내라 이런 얘기죠. 4 컨비네이션 1, 6 컨비네이션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4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또 뭐가 됩니까? 10 곱하기 2를 나눌 거니까 5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3, 3은 9에다가 이건 3, 2, 6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그럼 되는 것 같습니다. 15분의 8 됐습니까? 처리됐습니다. 4번까지도 특별한 항목 없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공의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한 개 꺼내라 이런 얘기니까 가볍게 처리돼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4번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넘어가면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4번 마무리합니다. 5번 시작합니다. 8개의 문자 고색고를 일렬로 나열할 때 2개의 G가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해달라. 지금 G가 2개가 있고 5도 이렇게 2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전체 가지수가 8팩토리얼인데 같은 문자니까 2팩토리얼 좀 이렇게 나누는 게 일단 전체 가지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풀이 원리는 뭐죠? 묶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G를 2개 묶어서 하나처럼 처리하게 되면 전체는 7개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5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같은 문자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럼 2팩토리얼 이렇게 하나 지우고요. 됐습니까?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써볼까요? 그럼 8팩토리얼에 7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약분하게 되면요 8분의 2 처리되게 되겠고, 자, 그러니까 가볍게 4분의 1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벼운 이론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뭐 이웃하면 묻거라 이 정도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문자 나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같은 문자 나열이죠. 같은 문자 나열하는 이 정도의 방법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5번 잘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6번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교집합 확률, 합 확률 가르쳐줬을 때 B 확률 구해달라. 그럼 역시 또 덧셈 정리 형태를 열심히 써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A 확률, B 확률,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그럼 열심히 쓰겠습니다. 20분의 11 썼고요. A 확률 20분의 6으로 쓰는 센스를 발휘했고요. B 확률을 모르고요. 교집합 확률도 20분의 5, 4, 20 이렇게 센스 있게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B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분의 11 더하기 4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된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20분의 얼마가 되죠? 15에서 6을 빼니까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20분의 9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덧셈 정리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 이게 전에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건 똑같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형태니까 이 부분 좀 확실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6번 문제도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갑이 어떤 문제를 풀 확률은 4분의 3. 을이 풀 확률 가르쳐줬고 갑과 을 모두 그 문제를 맞출 확률도 주어져 있습니다. 갑 또는 을. 이 또는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또 갑 또는이라는 것은 합집합의죠. 이렇게. 자, 그럼 또 이것도 또 덧셈 정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이야기. 그러면 갑이 풀 확률 4분의 3. 을이 풀 확률 5분의 4. 동시에 풀 확률 5분의 3을 또 빼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15에다가 4 처리해주는 거니까 된 것 같습니다. 20분의 19. 우와, 확률이 꽤 높은데요. 20분의 19 처리해주면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이거 지금 덧셈 정리가 나오는 거니까 뭐 새롭게도 정리해 드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7번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B 확률, 합 확률. 뭐 계속 똑같은데요. 합 확률이다. 그러면 뭐 A 합 B 이 부분은 다시 PA 열심히 쓰겠습니다. PB 빼기 PA 교B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교집합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0.6 썼고 0.5 썼고 0.3, 0.8이니까 뭐 0.2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8에 2 빼니까 0.1.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의 수식이 나왔습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나려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서 요 바탕 하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새로운 전체 집합이 되겠고 이때 B가 일어나려면 공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A 확률이 0.5, 0.5였고 교집합 확률이 0.2 이렇게 구해졌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가볍게 5분의 2 처리돼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그냥 덧셈 정리 나온 부분들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조건부 확률의 수식 형태 이렇게 됐습니까? 수식 형태를 바르게 쓸 수 있냐? 물론 바르게 쓸 수 있죠. 자, 이 정도 학습은 당연히 돼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연산만 하면 점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8번 마무리합니다. 9번 시작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은 전체 학생이 45명이고 안경을 쓴 여학생은 전체 학생이 30명이다. 됐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한 여학생을 뽑을 때 여학생이 뽑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군요. 그 학생이 안경을 썼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전체의 45%, 0.45 됐습니까? 근데 그 학생이 안경을 썼다. 전체의 30. 그러니까 뭐 0.3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5분의 30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3분의 2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건 없고 문장을 정확하게 잘 읽으면서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됐습니까? 그 여학생이 안경을 썼다. 자,
되겠죠. 혹시라도 좀 여차하게 되면 내용을 좀 여기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학생이다, 남학생이다, 그 다음에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합해서 이제 전체를 뭐 10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100이라고 보면 여학생은 전체의 45%, 45명. 안경을 쓴 여학생이 전체의 30%. 요런 게 이제 좀 쉽게 표현된 겁니다. 다시 비율적으로 나왔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되죠. 그러면 요 계산이 좀 더 쉽게, 자, 요 형태 계산이 되겠군요. 45분의 30 이런 형태 계산을 통해서 9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9번 마무리합니다. 1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체험 행사에 참가한 200명의 A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에서 남학생 여학생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완전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A 고등학교 1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여학생이다. 여학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쳐서 110명이 되겠죠. 이 학생이 2학년. 와,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을 때 2학년 학생이다. 그럼 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은 또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는 합쳐서 110명인데 2학년 여학생은 50명. 이렇게 끝났습니다. 약분하게 되니까 그럼 11분의 5 해서 결과 나오겠죠.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10번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오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조건부 확률임을 판단만 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10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원 둘레의 8등분한 8개 점이 있다. 이 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2등변 삼각형. 알겠습니다. 전체는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가볍게 계산 끝날 수 있는 형태의 식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열심히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 점을 선택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걸 이렇게 골라서 만들면 2등변. 그 다음 또 이렇게 골라서 만들어도 2등변. 이렇게 골라서 만들어도 2등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2등변 삼각형 3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몇 개 있다고요? 8개가 되겠습니다. 점을 옮겨서 똑같이 계산을 또 쭉쭉쭉쭉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8 곱하기 3은 있고, 자, 이 부분이 8, 7, 6인데 6이 또 약분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아하. 그러면 전체적으로 7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하나 정확히 잘 세서 옆으로 빙빙 돌리면서 8개 한 거니까 11번 역시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갑을 두 학생을 포함한 10명의 학생이 있다. 이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갑걸 중에서 적어도 1명이 뽑히겠다. 적어도 알겠습니다. 그럼 뭐 1명 뽑힐 때 2명 뽑힐 때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좀 더 무난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또 1명 뽑힐 때 또 갑일 때도 있고 을일 때도 있어서 이렇게 좀 살짝 불편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 빼기 전체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둘 다 뽑히지 않는 거니까 나머지 8명 중에서 2명을 뽑겠다. 이런 형태로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산수만 남았습니다. 자, 빼기 했고 그 다음 산수는 10, 콤비네이션 2가 똑같으니까 19 해주면 되겠고 여기다 8, 7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자, 약분을 하게 되면은 5, 4처리 되는 거니까 45분의 45에서 28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45분의 그러면은 17이 되는 건가요? 17이라는 수는 좀 약분이 안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45분의 17에서 답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항목 하나를 정확히 공부했느냐라는 그런 질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6건에 대한 형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풀이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12번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5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다. 4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5 미만이다. 최대값, 최소값 차가 또 그 와중에 홀수.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5 미만이라는 전제 조건의 홀수가 되겠다. 큰 틀에서는 또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가 5 미만이게 되면 차가 3일 수 있겠고
3보다 더 작을 수는 없겠죠. 네 숫자 하나 둘 셋 네 개 숫자니까 1, 4 해도 이제 차이 3 되니까 차이가 3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차가 4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럼 뭐 가지수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차가 1부터 3 되는 경우는 1에서 4 이렇게 해서부터 차곡차곡 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15가 되니까 11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몇 가지가 되나요? 차가 4 되는 거, 아이고, 차가 3이니까 이게 12까지 되나요? 와, 이거 뭐 숫자 틀릴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몇 가지가 되죠? 1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가 4 되는 경우는 뭘까요? 1에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11에서 15에 좀 차이가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11가지인데 나머지 두 개의 숫자는 이제 요런 걸 예로 들게 되면 여기 사이에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니까 하나를 선택 안 하는 가지 있으니까 곱하기 3 해주면 가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차가 5 미만인 전체 가지수는 12가지에다가 11 곱하기 3 해주면 이게 전체 가지수인데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최대 최소 값이 홀수는 뭐 3 되는 경우죠. 그러면 1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12 더하기 33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45가 되나요? 됐습니까? 45분의 12 되겠습니다. 그러면 3, 4, 12 15 이렇게 처리되죠. 자, 15분의 4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이 문제는 무엇을 구하는지를 첫 번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5 미만이란 또 그 다음에 전제 조건에 차가 홀수 이렇게 깔렸으니까 조건부 확률은 사실 확실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차가 3인 경우 4인 경우 두 가지가 있었고 3인 경우는 뭐 가볍게 구하면 되겠고 4인 경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11가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두 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두 개의 숫자를 고르는 거 됐습니까? 자, 사실 좀 정확하게 하려면 15개 중에서 4개를 고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 들어가는 거죠. 모두 분모 이렇게 모두 다 들어가는 거라서 약분해서 지워지는 거니까 그 부분 처리 안 하고 좀 효율적인 계산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가지수 구한 부분 이해 잘 하셨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만 판단해서 어떤 것을 구해가는지를 정확하게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3번 마칩니다. 14번 시작합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진 10장의 카드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을 때 세 숫자 크기 순서로 쫙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B가 가운데가 6이다. 끝났습니다. 10개에서 3개의 숫자를 뽑으면 되겠죠. 자동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B가 6이라면 뭐 이 숫자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5가지가 되겠죠. 1부터 5까지 숫자에서 하나를 고르니까 그럼 7, 8, 9, 10 4개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니까 또 4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9, 8 나누기가 3, 2, 1을 분모에다 아예 올리면 되겠죠. 분자에다가. 그럼 5 곱하기 4 처리해주면 계산을 좀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지워지고 3 처리되고 또 여기 2 이렇게 남으면 되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주 가볍게 끝났습니다. 6분의 1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14번은 특별하게 뭐 더 언급드릴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꺼내고 그 다음 이제 6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니까 6 딱 고정시키고 나머지 숫자를 꺼내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B라고 하자. 이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하하, 이게 주 사이가 일일이 주로 따지는 문제일 텐데.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쓰니까 판별식 D 조사하겠습니다. 짝수니까 4번에 대해서 9-AB 0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군요. 그럼 AB 값이 곱하기 0개 어떻게 됐습니까? 9보다 작아야 되겠다.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조사 들어가죠. 뭐 A가 1이면 B가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1을 한 가지가 되겠고 1,2에서부터 1,6까지는 서로 자리 바꾸는 거니까 두 가지씩 되겠죠. 그럼 11가지가 되겠습니다. A가 2 고려해지면 2, 3, 4 이 정도까지 됩니까? 여기 또 역시 한 가지가 되겠고 이런 거는 이제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면은 네 가지에 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된 거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됐으면 이제 확률을 구해가는 거죠. 그러면 주사위 전부 던졌으니까 36분에 2개 던진 거니까 36분에 11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해서
36분에 16이면은 약분이, 어이구, 4로 약분되나요? 4, 9, 36, 4, 4,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9분의 4가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주사위 관련한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일일이 좀 조사하는 항목인데, 조사 좀 꼼꼼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 D, 그게 무리 없는 항목인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A, B 조사해서 조사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만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2배 처리했죠. 그러니까 이제 2, 1 이게 자리 바꾸는 걸 했습니다. 1, 1은 이제 자리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자, 그런 부분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개수를 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차분하게 문제에 대처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형태들인 것 같습니다. 15번 설명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고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6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뽑았다. 흰 공이 2개 이상 나오거나 3개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3개를 꺼냈을 때, 자, 흰 공하고 검은 공이 있는데 3개를 뽑으면 0, 3, 1, 2, 3, 2, 1, 0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흰 공이 2개 이상 나오거나 검은 공이 모두 3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3가지 경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여사건 형태의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은 전체에서 빼기, 지금 몇 개의 공이죠? 6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고르는데 흰 공을 하나, 3개에서 하나 고르고 검은 공을 2개, 3개에서 2개를 고른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처리됐고요. 6, 5, 4 나누기니까 5, 4, 2, 10 처리해주면 있고 3, 3은 9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 20분의 1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번에 있군요. 자,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읽고 조금의 생각을 좀 기울이면 되는 거죠. 야, 3개를 꺼낸다. 문제 없고 흰 공이 2개 이상 나오거나 3개 모두 검은 공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구하게 되면 2개 이상이니까 뭐 2개, 3개, 검은 공 3개 막 이렇게 막 생각 없이 구해가는데, 이제 구할 것들을 이제 전부 이렇게 큰 틀을 좀 생각하게 되면 여사건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좀 알 수 있겠죠. 자, 여사건은 자연스럽게 해결해서 풀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16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로 ABC라고 한다.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 A가 또 C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뭐 조사를 하면 되죠. A하고 B, C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A 값이 1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B하고 C도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뭐 1, 1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 가지 해서 전체 한 가지가 처리되면 되겠고, A 값이 2라면 B는 이거보다 작은 거니까 1, 2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C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4가지. 그러면 뭐 더 이상 안 해봐야 돼. 6 되면 당연히 뭐 전부 다 되는 거 6 곱하기 6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도 한번 해볼까요? A가 5 나왔다면 이거 작은 거니까 5가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완전 제곱수들의 합,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주 사이를 3개를 열심히 던졌으니까 6의 세제곱 되겠고, 가지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해야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그마 K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럼 얼마죠? 6, 2, 10, 13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까? 6은 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지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6의 세제곱 분의 요게 얼마입니까? 21에 91 이렇게 처리되나요?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자 91만 잘 찾아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조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떤 부분이 재밌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 이런 걸 쓴다는 겁니다. 혹시 또 이거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또 가물가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고, 자, 그 형태의 산수를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뭐 크게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구해가는 절차 부분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될 거니까 아마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17번 마무리합니다. 1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 3개를 동시에 꺼내서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mn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전제 조건이 깔려 있군요. 꺼낸 공의 개수가 흰 공 개수가 3개일 확률. 오호, 이런 전제 조건에 또 조건부 확률이 나왔다는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되죠? 자, mn 개수를 열심히 조사를 해가면서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걸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3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습니다. m 더하기 n 이런 형태는 3을 꺼내는데 3, 0 이렇게 꺼내면 주어진 시기에 2n 플러스 1이 만족하나요? 되는군요. 2, 1 됩니까? 됩니다. 1, 2 됩니까? 여기다 2, 1 집고 2 됩니다. 0, 3 요거는 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린 겁니다. 이런 경우 중에서 흰 공 개수가 3개 이런 것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의 공은 몇 개가 돼 있죠? 3개 이렇게 그러니까 7개가 되는데 이걸 전체를 또 구해야 되나요? 7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흰 공 3개, 흰 공이 3개 있었으니까 3개에서 3개를 꺼내는 가지수 됐죠? 이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 것도 또 구해야 되는데 3개 중에서 2개 꺼내고 4개였나요? 4개 4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 3개 중에서 하나 꺼내고 4개 중에서 2개 꺼내고 이게 이제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에 7개에서 3개를 꺼냈는데 3개 중에서 3개 꺼내는 이 부분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였죠. 역시. 자, 그렇다면 이제 편리한 산수, 자, 3컴비네이션 3,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4, 1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2, 3은 6, 18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가 30 이렇게 깔끔해지니까 31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31분의 1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역시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뭐 공 꺼낸다 이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개수들이 쭉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요 조건을 만족시킬 때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나오는 가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4가지 형태가 됐는데 문제의 조건 충족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요거 됐습니까? 요것이 이렇게 네모칸진 부분이 새로운 전체 중에 다시 이렇게 확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펴봤듯이 전체에서 3개 꺼내는 이 부분은 이제 공통처리를 약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각각 나오는 경우만 정확하게 잘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들어오고 그날 확률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조금 정신이 집중해서 풀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그 부분만 꾸준히 잘 유지해서 집중해서 풀이하면 이제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들인 것 같습니다. 1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공, 검은 공, 주머니 B에는 또 흰 공, 검은 공 개수가 각기 좀 달리 들어 있습니다.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이면 주머니 B에 흰 공 2개를 넣고 검은 공이면 2개의 검은 공을 넣은 후 B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절차가 좀 있군요.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이 나왔습니다. 이때 검은 공 개수는 몇 개냐? 알겠습니다. 먼저 A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야 되는데 그것이 흰 공이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일단 주머니 공이 이렇게 2개, 3개 있으니까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흰 공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B 주머니에다가 흰 공을 2개 넣으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B 주머니에는 지금 1개, N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은 N 플러스 3이 되는데 흰 공이 이제 3개가 됐으니까 흰 공 나올 확률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5분의 3 검은 공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검은 공 이쪽이 추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N 플러스 3은 되겠고요. 흰 공은 1개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흰 공 확률 구했는데 이 계산 결과가 50분의 9다. 처리됐죠.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5 곱하기 N 플러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6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9 처리됩니까? 그런데 이게 50분의 9라고 했으니까 9가 약분되겠습니다. 5도 약분되는데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3분의 1이 10분의 1이다. 그럼 여기가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N은 3 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져서 그렇지 막상 풀이하고 나오니까 별거 아닌데요. 자, A 주머니에서 공을 먼저 꺼내야 되는데 자, 꺼낸 공이 흰 공이면 검은 공이면 나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조금 바뀌었고 일단은 맨 처음에 꺼내야 되는 거니까 A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거니까 흰 공일 때 검은 공일 때 조건이 좀 나눠져 있고요. 그때 이제 바뀐 B 주머니 상황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큰 틀이
풀이가 진행되는 거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항목 없죠. 그냥 확률의 이제 곱셈 정리 그런 형태 됐습니까? 차분하게 계산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9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깁니다. 정리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체능, 아이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수업으로 나누어서 체육 수업과 미술 수업을 선택하였다. 모든 학생이 오전과 오후 수업할 때마다 체육 수업과 미술 수업을 반드시 선택하였고 오전과 오후에 동일한 수업을 강원에서 수강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전체 학생의 70%가 오전에 체육, 오전 수업에 알겠습니다. 70% 10분의 7이 체육을 선택했고 그럼 10분의 3이 미술을 선택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였다. 됐습니다. 정리 좀 했습니다. 오전에 미술을 선택한 미술을 선택한 학생의 40%가 오후에도 미술이 40% 10분의 4가 되었다. 그러면 10분의 6은 이제 뭐 체육으로 가는 거죠. 나머지는 체육으로 됐습니다. 또 오전에 체육을 선택한 학생의 20%는 여기 10분의 2는 체육이면 나머지가 이제 미술 이렇게 또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용 정리됐습니다. 자,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오후에 미술 수업을 선택한 학생일 때 오후에 미술을 선택한 전제 조건이 깔렸습니다. 오전에 체육 또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후에 미술 수업이니까 오전에 체육을 하고 오후에 미술을 한 경우도 있겠고 오전에 미술하고 오후에도 미술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미술 나온 확률이 이제 두 종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오전에 체육 그러면 이제 체육을 하고 오후에 미술을 한 이런 학생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큰 틀의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계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전에 체육을 하는 비율은 10분의 7이 되겠고 체육한 학생이 오후에 이제 미술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학생들이 또 미술을 딱 한 경우에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분의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분의 8 학생이 또 미술을 딱 선택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전에 미술 10분의 3 학생이 미술했고 그 학생의 10분의 또 4가 미술을 그대로 선택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체육했다 미술한 학생, 미술했다 미술한 학생 해서 오후에 미술한 학생의 비율을 좀 구했습니다. 자, 이때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8 오전에 체육하고 오후에 미술한 이런 학생이요. 자, 그럼 분모가 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소거를 하면 되겠고 또 4도 똑같이 또 약분 되나요?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14 되겠고 여기 3 되나요? 여기 그럼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분의 14 해서 결과 나오죠. 자, 결철됐습니다. 자, 어렵다기보다는 긴 문장 형태의 내용 좀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체능의 날 행사에서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의 수업을 체육미술 한다. 알겠고 할 때마다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동일한 수업도 재수강도 가능하다. 뭐 똑같이 수강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뭐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70%가 선택, 이제 구체적이죠. 오전에 이제 70%가 체육, 30%가 미술 선택하였고, 그 다음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면서 체육에서 미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한 거죠. 됐습니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에 또 잘 읽어야 됩니다. 오후에 미술 수업을 선택한 학생에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오전에 체육,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을 또 잘 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이 무엇을 계산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다시 어떤 문제 풀이하는지를 좀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좀 산수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0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1번 고색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이하의 잔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k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그 순서대로 쭉 나열하겠습니다. 나열한 k개의 잔수의 합이 2k가 됐을 때 확률을 pk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허락해서 k개를 선택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했다. P2가 되려면 나온 결과의 합이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요거 이제 뭐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2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2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K개를 선택해서 2K가 나오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개 골라서 이 결과가 4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니까, 일단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면 2 이렇게 고르는 게 이제 기본이 되겠고, 그러면 1, 3에 3, 1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되죠. 그보다 더 작은 숫자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가지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P2라는 것은 중복을 합해서 고른다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10 처리가 되는데 세 가지다. 이렇게 돼서 100분의 3 된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은 쉽습니다. 호호, 요런 게 나오고 또 요런 거 나오게 되면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자, 결국은 일반화 시킨 답을 좀 구해달라, 이런 형태를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PK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나온 결과가 2K가 되는 건데, 자, K개를 또 꺼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꺼낸 숫자, 두 번째 꺼낸 숫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K번째 꺼낸 숫자인데 이 결과가 이제 2K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순서는 뭐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처리됐으니까 뭐 그럼 별 처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구하는 방법 없을까요? 자, 저는요, 요 모양 형태가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중복 조합 형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를 쫙 합.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다 최소한 1은 이제 가는 거니까 자연수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A1 프라임 더하기 A2 프라임 이렇게 가서 AK 프라임, 이 결과가 K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죠. 의미 아닌 정수들을 열심히 합해서 K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n개 열심히 합해가지고, 아이고, K라고 바꿔야 되겠죠? K개 중복을 이렇게 해서 K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꺼내는 게 이제 10의 K제곱 이렇게 되니까 PK가 이렇게 구해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더하기 해주면 2K에다가 빼기를 해가지고 컨비네이션 K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맞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때 요 K라는 것은 이게 당연히 성립하는데 10이 들어가면 좀 안 됩니다. 10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10개가 돼야 되는데, 이 합이 좀 10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10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2를 줬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10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숫자가 이제 10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9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10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10일 때는 지금 K가 10일 때는 10의 K승 해주고 2의 K-1 빼기 컨벤션 K 다 좋은데요. 여기서 10가지를 빼야 되겠습니다. 각각 여기 10이 되는 경우. 그래서 주어진 규칙이 이제 지금 10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9까지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산수인데, 참 문제를 보게 되니까 PN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좀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10의 n제곱분의 이것을 좀 살펴보는 거죠. 됐습니까? 요 부분은 이제 계산을 좀 뭐로 할까요?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겠죠? 2n-1 팩토리얼 나누기, 자, 빼니까 k-1 팩토리얼이 되겠고, k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됐고요. 됐습니까? pn-1이면 10의 n-1승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에 자, 이제 또 여기가 또 n-이 들어간 거죠. 와,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n- 그냥 9를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도 뭐 일반화 시켰으니까 일반화 하죠. 뭐 여기다가 이제 2에 k-2에 n-1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n-3이니까 2n-3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선택도 k-1이 되는 거죠. k-1에서 이제 빼기를 해주니까 2n-3에서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n-2 팩토리얼이 되겠고 n-1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5n을 곱하기 하고 이쪽에는 또 2n-를 곱하기 한 결과가 같아지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그럴싸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열심히 우리는 이제 약분을 좀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해야 되는 거니까 좀 색깔을 좀 바꿔서 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부분 약분하게 되게 되면 2n-1하고 2n-2가 남는데, 요게 또 약분돼서 이렇게 남고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또 n-1이 남는데, n-1 이렇게 약분하니까 최종 여기 2 남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또 n이 하나, k가 하나 남는데,
요 K가 또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2하고 5하고 약분돼서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하나 집은 마이너스를 되겠고, 그럼 10의 n-1, 10의 n-1을 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즉, 이 주어진 이 식이 이렇게 해서 이제 2부터 9까지일 때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관점이라면 지금 디귿에 있는 식이 성립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9부터. 요건 이제 좀 잘못된 겁니다. 9까지 성립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한번 좀 대입을 해볼까요? n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주어진 식을 아예 계산하는 게 낫겠죠? 계산하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10의 n제곱.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pn을 구해드렸습니다. 10의 n제곱분의, 자, 이 계산한 식으로 가죠. 뭐 계산한 식이 어디 있었습니까? 계산한 식, 여기 있었죠? 2n-1 2n-1 컨비네이션 n, 이렇게. 그럼 이제 p3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p3는 10의 세제곱분의 3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니까 10의 세제곱분의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다가 2를 곱하기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 지금까지 이게 지금 100분의 1이 된 거죠. 자, 100분의 1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분의 2하고 100분의 3하고 다릅니다. 또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어디 부분이 어려운 거죠? 자, 이 부분, 제가 좀 식 만들어준 이 부분이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들어준 이 부분이요. 자, 생각하는 이 절차. 더군다나 좀 조심해야 될 항목은 이게 9까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문제 주어진 상태에서 자연수 중복해서 뽑아가지고 다른 거 2K 된다, PK라고 한다 했으니까 그냥 P트는 자연스럽게 구했습니다. 결과가 4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3도 구하고 그 다음 n도 구해야 되니까 결국 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곧바로 가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합이 이렇게가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쓴 거죠? 주어진 식이 이제 중복조합 공부할 때 나오는 그런 패턴이니까 여기 이제 1을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자, 치환하는 형태로 보게 되면 이렇게 K돼야 되는 모양을 썼고요.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K 컨비네이션 KHA, 서로 다른 K개 중복 그렇게 해서 합쳐서 K개를 만들어가는 가시수,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을 이렇게 구해가는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대입해줄 숫자가 무조건 의미 아닌 정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1부터 10까지 숫자가 됐기 때문에 9까지는 선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10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10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이 되는 경우, 즉 이제 주어진 식에서 K가 10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9까지 될 때만 성립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10이 될 때는 여기 이제 10이 들어가는 경우, 그 하나씩들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빼기 10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K가 10일 때 이 부분이 또 엄청나게 또 중요하겠고, 이 식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에서 마지막에 이제 디귿 부분 형태에 해당하는 식, 그 부분을 좀 살펴본 거고요. 그랬더니 성립을 하는데 9까지만 성립한다는 사실이죠. 9까지만. 와, 그렇다니까 이거 뭐 함정처럼 나온 겁니다. 이 9까지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고색고 문제가 이제 21번 하나를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까탈스러운 부분이 없는 거니까, 자, 20번까지 좀 잘 맞췄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1번 고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복습해서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이해하길 바라면서 고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